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한 동아리의 첫 모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드는 경험. 혹은 당신의 커리어가 걸린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위해 처음 만난 사람들. 다들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어쩐지 한 사람의 말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지인의 주선으로 나간 어색하지만 기대감도 있었던 소개팅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은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거대한 유리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이상하게 나의 모든 에너지가 빨리 나가는 듯한 기분. 분명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그날따라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생긴 단순한 착각이나 예민함일까요? 아니면 수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생존 신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며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곤 합니다. 사람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좀 더 겪어보면 괜찮을 거야. 와 같은 합리적인 생각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 본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첫 느낌, 그 설명할 수 없었던 불편함의 신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걸어온 수십 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살아있는 이력서와 같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흔적으로 얼굴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타고난 생김새, 즉 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표정,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추는 눈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화려한 말이나 그럴듯한 배경이 아닌 바로 그 얼굴에, 그 눈빛에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이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신화적인 존재, 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수많은 계열사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이끄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직원을 뽑을 때 혹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결정할 때 그는 서류상의 스펙이나 화려한 언변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눈빛이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패기와 진심이 담긴 눈빛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고 맡겼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보여도 눈빛이 흐리고 그늘이 져 있는 사람은 경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위대한 기업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통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 조용히 들어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가능성을 짓누르고 결국 당신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8가지의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타고난 외모적 특징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고 낙인 찍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많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공격의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의 기술인 셈이죠. 혹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그런 사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시간과 감정을 불필요한 관계에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나아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한 인연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더욱 소중히 가꿀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한 동아리의 첫 모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드는 경험, 혹은 당신의 커리어가 걸린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위해 처음 만난 사람들. 다들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어쩐지 한 사람의 말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지인의 주선으로 나간 어색하지만 기대감도 있었던 소개팅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은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거대한 유리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이상하게 나의 모든 에너지가 빨리 나가는 듯한 기분. 분명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그날따라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생긴 단순한 착각이나 예민함일까요? 아니면 수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생존 신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며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곤 합니다. 사람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좀 더 겪어보면 괜찮을 거야. 와 같은 합리적인 생각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 본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첫 느낌, 그 설명할 수 없었던 불편함의 신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걸어온 수십 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살아있는 이력서와 같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흔적으로 얼굴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타고난 생김새, 즉 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표정,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추는 눈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화려한 말이나 그럴듯한 배경이 아닌 바로 그 얼굴에, 그 눈빛에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이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신화적인 존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수많은 계열사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이끄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직원을 뽑을 때 혹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결정할 때 그는 서류상의 스펙이나 화려한 언변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눈빛이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패기와 진심이 담긴 눈빛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고 맡겼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보여도 눈빛이 흐리고 그늘이져 있는 사람은 경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위대한 기업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통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 조용히 들어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가능성을 짓누르고 결국 당신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8가지의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타고난 외모적 특징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고 낙인 찍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많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공격의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의 기술인 셈이죠. 혹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그런 사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시간과 감정을 불필요한 관계에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나아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한 인연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더욱 소중히 가꿀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8가지의 신호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차가운 분노를 품은 눈빛부터 영혼 없는 가면과도 같은 무표정까지 아마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머릿속에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관계의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지요. 이 신호들은 분명 우리가 인간관계의 복잡한 지도를 항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신호들이 결코 누군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단정짓고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몇 가지 신호만으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하고 편협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주 가는 동네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항상 미간을 찌푸린 채 무표정하다고 해서 그를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잠을 쪼개가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해 웃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신의 회사 동료가 요즘 들어 눈에 생기가 없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남모르게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거나 깊은 우울감과 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교활했던 사기꾼들은 누구보다 완벽하고 선한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완벽하게 감추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보는 몇 가지 표정이나 신호만으로 전부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깊은 사정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찰과 신호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신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바로 당신의 직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당신의 느낌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느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인데 나의 모든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부 빨려 나가는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느낌, 혹은 아무리 친절한 말을 들어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그 기분,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성적인 두뇌가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8가지 신호들은 바로 그 당신의 직감이 왜 울리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줄 뿐입니다. 아,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 바로 저 사람의 뒤틀린 미소 때문이었구나. 내 기운이 빠졌던 이유가 저 생기 없는 눈빛과 마주했기 때문이었구나. 와 같이 당신의 느낌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느낌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의 화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지혜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지금 잠시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혹시 당신도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일상에 대한 불만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지는 않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무표정한 가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역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관찰하는 그 예리한 눈은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내 얼굴과 눈빛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주변에 이런 신호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비난하고 지적해야 할까요? 당신의 눈빛은 차갑고 미소는 가짜야 라고 외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나와 이 사람은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삶의 에너지가 서로 같지 않구나. 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저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히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당신의 귀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당신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며 당신의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따뜻한 눈빛과 진실한 미소를 가진 좋은 인연들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8가지의 신호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차가운 분노를 품은 눈빛부터 영혼 없는 가면과도 같은 무표정까지. 아마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머릿속에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관계의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지요. 이 신호들은 분명 우리가 인간관계의 복잡한 지도를 항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신호들이 결코 누군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단정짓고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몇 가지 신호만으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하고 편협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주 가는 동네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항상 미간을 찌푸린 채 무표정하다고 해서 그를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잠을 쪼개가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해 웃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신의 회사 동료가 요즘 들어 눈에 생기가 없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남모르게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거나 깊은 우울감과 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교활했던 사기꾼들은 누구보다 완벽하고 선한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완벽하게 감추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보는 몇 가지 표정이나 신호만으로 전부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깊은 사정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찰과 신호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신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바로 당신의 직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당신의 느낌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느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인데 나의 모든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부 빨려 나가는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느낌, 혹은 아무리 친절한 말을 들어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그 기분,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성적인 두뇌가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8가지 신호들은 바로 그 당신의 직감이 왜 울리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줄 뿐입니다. 아,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 바로 저 사람의 뒤틀린 미소 때문이었구나. 내 기운이 빠졌던 이유가 저 생기 없는 눈빛과 마주했기 때문이었구나.
와 같이 당신의 느낌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느낌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의 화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지혜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지금 잠시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혹시 당신도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일상에 대한 불만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지는 않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무표정한 가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역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관찰하는 그 예리한 눈은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내 얼굴과 눈빛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주변에 이런 신호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비난하고 지적해야 할까요? 당신의 눈빛은 차갑고 미소는 가짜야 라고 외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나와 이 사람은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삶의 에너지가 서로 같지 않구나 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저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히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당신의 귀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당신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며 당신의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섣부른 판단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에 앞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가장 정직한 목소리, 바로 직감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관찰과 깨달음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할 종착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의 화살은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위대한 성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을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혹은 하루의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방 안에서 창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반복되는 일상과 끝없는 경쟁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칠 때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득 담은 채 당신도 모르게 미간을 깊게 찌푸리고 있지는 않나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대화하면서도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는 그 생기 없는 눈빛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다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채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려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가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안하며 때로는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 우리 역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부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이 어느새 거울 속 나의 얼굴에 겹쳐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겸허하고도 아픈 깨달음입니다. 기억하세요. 타인을 꿰뚫어보는 그 예리한 눈은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내 얼굴과 눈빛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운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성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직감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신호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당신의 삶 속에 있다면 그를 찾아가 비난하고 지적해야 할까요? 당신의 눈빛은 너무 차가워요. 당신의 미소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를 바꾸려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무가치하게 소모하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소란이나 갈등도 없이 그저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아, 나와 이 사람은 서로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진 삶의 믿음과 에너지가 지금은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조용히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드세요. 명심하세요.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완전히 배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상처받지 않고 항상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당신의 한정된 시간과 귀한 에너지를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 당신이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그저 곁을 지키며 당신의 이야기에 멀차귀 기울여주는 사람들, 당신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당신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과 당신의 삶을 채워나가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가 아닌 당신을 살아 숨쉬게 하는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신호를 통해 타인의 얼굴을 읽는 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진짜 내 사람이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아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라는 길을 밝히는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삶에 꼭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하나의 다짐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따뜻한 눈빛과 진실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만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